안녕하십니까. 보도매거진 뉴스인 김지은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진해군항제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해군기지 면모와 또 100년이 넘는 왕벚나무의 화려한 벚꽃 자태, 만개한 후 일제히 떨어지는 꽃비는 군항제를 찾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해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교통체증은 개선됐지만 안전사고와 바가지 요금이 또 반복돼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뉴스만으론 부족했던 이야기 뉴스인 진해군항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리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리나 기자, 진해군항제가 올해로 벌써 55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우선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군항제는 지난해보다 20만 명이 많은 290만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국내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과 또 일본과 동남아에서 모여든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지난해 766억 원보다 56억 원이 늘면서 일단 흥행에는 이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는데도 관광객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직접 가보지 못해서요. 볼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55년 만에 처음으로 해군 교육 사령부가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네. 평소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군항 지역 일부가 개방되면서 그 안에 있는 벚꽃길 3.5km가 이제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되면서 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단 관련 보도부터 보시죠. 네. 나무마다 탐스럽게 피어난 벚꽃이 거리를 연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벚꽃 터널이 만들어진 세계적인 명소 여좌천에선 찍는 사진마다 작품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활짝 핀 꽃을 시샘하듯 오전엔 빗방울도 떨어졌지만 꽃길을 따라 번지는 분홍빛 봄 기운에 마음은 절로 따스해집니다. 이제 진짜 봄이 왔다는 거를 느낄 정도로 벚꽃이 이렇게 만개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시내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36만 그루의 벚꽃나무.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제55회 진해군항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싱그러운 꽃으로 화관도 만들었으면서 상춘객들은 저마다 추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따뜻하고 기분이 좋고 가족과 함께 오니까 더 행복해요. 군악대 공연부터 아름다운 조명으로 꽃길을 수놓는 여좌천 별빛 축제까지 볼거리도 풍성하고 평소엔 들어갈 수 없는 해군 사관학교와 해군 기지도 개방됩니다. 가는 곳마다 분홍빛 벚꽃 물결이 넘실대는 진해군항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되고 벚꽃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진해군항제 좀 사실 고질적인 문제였죠. 상춘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승용차의 진입이 좀 어려워서 교통대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창원시와 진해군항제 홈페이지는 난민 체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땠나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주최 측에서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해군 교육 사령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네. 역내 개방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항제 기간 동안에만 차량의 이제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군 부대와 학교 운동장 등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16,0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여건이 이제 개선됐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또 올해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창원시가 버스 전용 차로를 신설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했습니다. 네. 특히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몰리는 지점과 시간대를 빅데이터로 분석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구간을 위주로 버스 전용 차로제를 운영해서 더욱 효과가 컸습니다. 실제 이동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외곽 주차장에서 북원 로터리까지 지난해 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걸렸는데 네. 올해는 이제 1시간 20분가량이 걸리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진해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 가운데 7만 대를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셔틀버스 4개 노선 중 도심 내부만 다니는 그린라인의 경우에는 벚꽃 명소만을 이제 다니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적인 측면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축제 특수 기간이다 보니까 숙박업 같은 데서는 바가지 요금으로 좀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가봤더니 네. 이제 평일에도 2배 정도 요금이 이제 기존 요금보다 많이 올랐고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3배에서 4배 가까이 오르는 곳도 그렇군요. 있었는데요. 네. 또 이제 이런 바가지 요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곳곳에 이제 축제장 곳곳에 버린 비양심 쓰레기들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네.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벚꽃 축제가 한창인 창원시 진해구.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숙박업소마다 예약 손님이 몰려들면서 평일 4만 원이던 객실 요금이 2배 이상 올랐고 지난 주말에는 20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숙박업소는 관련 협회에서 군항제 동안에는 성수기 요금을 제시하라고 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중국부터 받고 그러네. 군항예결이 10일간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받으라고 그 가격대에서 써붙여놨지요. 어쩌고도 안 붙이면 법에 걸리요, 걔가. 심지어 성수기 요금표가 게시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매년 군항제 기간이면 진해 일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숙박업소 요금의 경우 자율요금제라 성수기 가격 변동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 사항은 아닙니다. 자율요금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이제 가격을 정하는 거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철 장사인 탓에 일부 노상 음식점의 경우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도 버젓이 요리를 만들어 파는 것도 모자라 벚꽃 화단은 마구 버린 오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9시까지 우리가 진짜 막 기다릴 게 있어. 엄청 하나도 안 닿고. 말도 못해. 화려한 축제 뒤에 해마다 반복되는 볼성 사나운 모습들이 올해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수기에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까도 보니까 구청에서는 뭐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좀 관광객들만 애가 많이 탈 것 같은데 이런 바가지 요금 좀 관광객들이 낭패를 겪지 않을 대안은 없을까요? 네, 사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성수기 기간에 이제 요금을 올려받거나 그런 기간을 이제 설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 사항은 아닙니다. 또 네. 규제 사항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걸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불합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제주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기간에 이런 요금 자체를 미리 1년 전에 사전 이제 예고를 하는 사전 예고제를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수기가 되더라도 주변 업소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측정한 그 금액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낭패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올해는 좀 축제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이 축제 시작 이틀 만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축제장에 마련돼 있던 오락시설에서 다트 게임을 하던 6살짜리 남자아이가 이제 핀을 던지면서 그게 다시 튕겨져 나와서 이렇게 눈에 네. 맞으면서 병원에 아이고, 실려가는 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벚꽃을 감상하던 관광객분이 그 나무 다리 위에서 기대 있다가 이게 네. 나무가 이제 부서지면서 바로 하천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사고 이후에 안전관리가 이제 부실했다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벚꽃 축제가 한창인 진해 여자천의 다리 밑으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여자천 다리 난간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사진을 찍고 있던 52살 김모 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다친 겁니다.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그냥 이 나무채로 같이 넘어갔는데 아마 그분 엄청 놀랐을 거고.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나무 데크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이 데크 한가운데에 움푹 나 있고 이음새 곳곳이 헐거워져 있습니다. 창원시는 군항제가 열리기 한 달 전 다리 등의 시설을 점검했다고 하지만 안전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손님 못 나가니까 뭐 밖에만 팬티 신발 번지를 해놔놓고 이래 써가지고 못이 다 빠지고 하는데.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제 현장에서 다트게임을 하던 6살 문모군은 풍선을 맞고 튕겨나온 핀에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이를 묻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이제 아니면 고글이라도 주던가. 이거는 근데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맞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가 난 업체는 보호 장비만 마련했을 뿐 제대로 된 안전수칙의 안내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던지면 돼요?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은 물론 관리당국의 허술한 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이 즐거워야 할 축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즐거워야 되는 축제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생한 사고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창원시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네, 우선 창원시는 이번에 앞서 언급된 추락사고 직후에 곧바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여자천에 있는 네. 그 다리 13개에 대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펼쳤습니다. 네. 저희가 가서 직접 보니까 사실상 이게 목재 소재 나무 데크길이 이제 10년 가까이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기간이. 그래서 많이 곳곳이 흔들리거나 구멍이 난 곳이 있어서 부실한 곳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앞으로 전문 기관과 함께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해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270만 명보다 많은 290만 명 정도 다녀감으로 약 822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아쉬웠던 점은 안전관리 대책과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 축제 때는 반드시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진해 군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축제인 만큼 앞으로 다방면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깨끗하고 또 안전한 축제가 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초대 손님과 함께 속내를 톡톡 터는 토크 뉴스인 시간입니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표의원 모셔서 대선 전국과 지역 현안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재선 의원이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성찬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4.12 재보궐선거에서 좀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역시 현 정국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탄핵 전국 여파가 연장선상에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 네. 하는 부분에 같습니다. 저희들이 투명한 공천과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여 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무히 성복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네. 부분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더 열심히 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2 재보궐선거에 이제 이어서 5월 9일 대선도 있죠. 자유한국당의 선거대책본부죠. 홍준표의 국가대개혁 선대위에서 이번에 국가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직책을 맡으신 거죠? 네, 지금 정말로 엄중한 안보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급변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어떠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고 네. 주변국에서도 아주 강도 높게 또 긴장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고 국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입니다. 네.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이 보수당인 한국당이다.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후보가 우리 홍준표 후보다 하는 부분을 국민께 좀 정확하게 네.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이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입니다. 변수에 따라서 대선판이 요동칠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선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공약도 중요하고 네. 전략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진정으로 네. 다가갈 수 있는 신뢰 있는 일관된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불신의 시대이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먼저 급선무다. 네. 그래서 쭉 이제 우리 한국당이 보이는 보수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이 당이 한국당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민께 설명을 구하고 또 이해도 좀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약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공약을 큰 틀로 본다면 크게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따뜻한 정책으로 우리 서민들께 희망이 있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공약을 정했고 네. 구체적인 이제 내용적인 몇 가지 소개드리면 네. 안보 분야를 좀 더 튼튼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술핵을 배치하는 부분도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겠다. 전술핵 배치요? 네. 또 사군 체제를 운용을 해서 또 보다 튼튼한 강한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되겠다. 서민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걱정되는 물 문제 이런 부분에도 모든 국민들이 일겁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국민적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든든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핵심 공약이라고 하면은 안보와 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김성찬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진해를 대표하는 의원이고 네. 또 네.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의 현안이 얼마나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될까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어떤 지역 현안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기계 산업 중심으로 우리 경남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4차 산업으로 하는 부분과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조선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이런 부분에 정책적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과 관광 특구 단지를 활성화해서 네. 우리 내륙의 좋은 관광 자원 또 우리 해양의 관광 자원 해서 앞으로의 50년, 100년 먹거리, 볼거리, 일거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공약을 하고자 지금 정리를 하였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남부 내륙철도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할 겁니다 하고 또 이번에 며칠 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난 김해 신공항. 네. 거기 5조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께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력시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보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 체제를 3단계에서 2단계 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네. 도지사 하면서 또 강력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된 편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대표 공약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월 9일 이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사퇴를 했죠. 근데 이 사퇴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3분 전 사퇴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 정도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물론 필요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2개, 3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어떤 방안이 아니다. 실제 이제 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 또 이어지는 거죠. 기초단체장 선거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해야 되고 또 도의원, 시의원도 또 그 기초단체에 또 나올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1년 지나면 또 새로운 또 도지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정은 뭐냐 하면 마무리해가는 이제 도정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또 1년 정도 도지사가 준비하다가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도지사가 또 그 사람이 또 될 수 있겠지만은 안 된다 했을 때 이런 도정의 혼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한 대로 선거 치려면 300억 정도 또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 해서 사실은
한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파생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궐선거라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죠? 네. 최소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보궐선거를 해야 될 정도 사항은 아닌 거 아니냐. 그 홍준표 지사의 판단이 맞았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부지사 체제로 가게 되면 부지사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지내고 1년 남은 부분은 새로운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기 추진하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도지사 공백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게 없고 4천 명 정도 되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하고 공백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실제 또 그럴 겁니다. 한번 보세요. 큰 여러 가지 문제가 또는 잘못된 것이 나오는 게 없을 것이다. 저는 안심해도 된다. 우리 4천 명의 도 공무원을 우리 도민들께서 믿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도정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340만 도민들의 참정권이 좀 한 명의 개인적인 독단에 좀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좀 무시됐다 이런 의견을 내는 도민도 그거는 많습니다. 너무 비약된 이야기 같아요. 참정권이 뭡니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가하는 정치에 이렇게 참여해서 자기 의사표시하고 또 정책에 어떤 자기 의사표시하고 또 투표를 해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부분이 참정권이지 보궐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참정권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비약된 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못하도록 막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도정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할 수 있느냐, 도지사 없이도 잘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지. 참정권이 제한됐다는 부분은 정말로 참정권의 본 의미를 확대 또는 비약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홍준표 후보, 그럼에도 이런 강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는 정말로 강점이 참 많은 후보입니다. 물론 아까 방금 말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정말로 무수저 아닙니까? 정말로 일용직 근로자 경비원의 부모를 둔 이런 참 스스로 혼자 스스로 독학을 해서 공부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 개천에서 용이 난 이런 상황 정도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면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면 정말로 정의감이 투철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식별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우리 그 잘 아시는 그 모래시계 그 이야기 다 아시지만은 보면 사실은 거기 우리 사회 비리를 척결하는 부분에서 그 1990년대 어두울 때는 약간의 권력의 힘이 작동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비리 척결을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뿌리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마 지금 시대 정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홍준표 후보의 그런 진면목을 안다면 정말로 지금 필요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아실 것 같아. 그래서 모래시계 거기 어떤 그 비디오인가요? 네, 그 프로그램 다시 한번 우리 특히 국민들이나 청년들께서 한번 보시면 우리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필요한 덕목을 가졌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서민 대통령이고 그리고 당당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니까 아마 주변 사강 지도자들과도 지금 나온 타당 후보들과 비교해 볼 때는 가장 당당하게 협력하여 우리 국가 이익을 지켜내고 소신 있는 이런 행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질과 강단과 소신과 당당함을 가진
후보입니다. 아마 나오신 후보들을 상대 비교해서 진짜 냉정하게 찬찬히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평가가 거의 그냥 맞다고 아마 동의하실 걸 저는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지지율 조사를 보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엄청난 우리 시련을 겪었던 탄핵 정국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네.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그건 확실하고요, 그죠? 또 우리 홍 후보께서 이제 불과 본격적인 선거 운동 행거는 이틀입니다. 지난 4월 9일 날 도지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어디 모임에서도 말도 잘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 달이면 참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요즘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고 또 종편도 많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귀와 눈이 대선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홍준표 후보의 정책과 또 어떤 철학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정확하게 알린다면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충분히 본 모습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가지고 따라 붙을 것이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면목을 보여드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또 신뢰 있는 지도자상을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2주면 충분히 그러한 시간은 된다 이래 2주면 봅니다. 네. 네. 친박단체가 주도한 새누리당이 또 창당을 했죠. 거기에 말씀하셨지만 조원진 후보가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각자 이제 정통 보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 합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보수 요즘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네. 누가 정통이냐 하는데 그것은 누가 진짜 사실 보수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궁금해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자기들이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사실은 아직까지 정당의 모습을 정확하게 갖추지 않은 쉽게 말하면 전 박근혜 대통령을 좀 따르는 또는 존경하는 그러한 어떤 단체의 모습이지 우리 한국당과 비교를 해서 누가 진짜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아픔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되고 또 더 크게 스펙트럼을 본다면 그것도 보수의 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보수 정당이 다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아마 힘을 저는 보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친박이 주도한 세력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친박색을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빼고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예측도 네.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조건을 걸고 지금 친박이 없어지면 바른정당이 오겠다. 또는 친박에서는 바른정당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협력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 쏙 좁은 판단입니다. 지금 이 정말로 난세의 난국에 우리가 보수가 다시 한번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부분에 조건을 걸면서 하는 부분은 정말로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정신이다. 조건 없이 보수가 대통합해서 네. 국정 운영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될 때지 그런 부분은 조금 편협한 생각인데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읽고 또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차원의 대선 관련 질문이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의정 활동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건 네. 어떤 법안인가요? 지금 이제 유선 도선이라고 우리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놀이터, 뱃놀이 하는 네, 이런 네. 배들 또 우리 댐이나 강에서 움직이는 조그마한 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좀 부실한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선박 일획법에서 과거에 몇 년도에 건조하였고 몇 년도에 어떤 수리하였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이 선박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거 하는 부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선과 유선에 대해서도 쉽게 말해서 족보를 좀
이력을 네. 만들어 안전정보도 관리해서 공개하고, 그렇죠. 네. 언제 안전검사를 하였는지 그때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수리를 하였는지 이런 게 기록이 쭉 있어야 그죠? 네. 이 배가 더 이상 이제 운영하면 안 되겠다 또는 더 많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소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1월인가요? 한강에서도 거기 유람선 네. 그런 사고 있었고 최근에도 우리 4월 달에 진해에서도 거기 관광객 태운 이런 유람선 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날씨가 굳고했을 때는 충분히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안전조치라든지 규정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생각하고 제가 네. 발의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법도 함께 보겠습니다. 철새 군집지 인근에서 축산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또 발의하셨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가축 전염병은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미 가축업 이제 인근에서 철새 군집지 인근에서 이미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좀 반발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게 좀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만 네.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예를 들면 도로로부터 일정 구역에서 이상 되어야 된다. 또는 철새 도로지부터 일정 구역 이격되어야 허가된다. 이 정도 일정 구역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고 정확한 이렇게 수치가 없는 없어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또 과학적 근거에 맞도록 이렇게 하자는 부분이 축산업계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새 도래지로부터는 3km 이격된 곳에 그 3km 내에서는 앞으로 가금류 축산업을, 도축을 못 네. 하는 거죠. 도로로부터 50m, 30m 이런 식으로 축산 시설물로부터 또 500m 이렇게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해 왔고 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네. 지금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부분은 정말로 이제 시설을 현대하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동을 부분에 하도록, 정부가 네. 지원해서 그런 부작용은 해소를 하면서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해 지역 재난 예방을 위한 특별 교부금을 비롯해서 지난해 특별 교부금 2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은 예산이죠? 우리 진해 지역이 이제 해변가다 보니까 그런 피해 예상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이제 교부금을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여름에도 이제 네. 어떤 그 피해가 있었던 용원 지역 네. 침수 차벽을 새로 하는데 부분. 또 안성과 속천 해안 방파제 침수 시설 하는 부분, 합계라 가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가는데 옹벽 넘어진 곳, 이런 안전 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곳에 주로 써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용원 지역의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도 이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태풍 차바 때도 한 400여 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네. 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들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대안은 이제 마련되었고 사실은 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용원 지역 주민께 참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네. 좀 지대가 저지대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기존 저지대에 이제 주변에 우리 신앙이 생기면서 이제 해일이 생기거나 그렇죠. 네. 장마 때는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침수 피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단기 조치는 하였습니다. 네. 그 비상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퍼낸다거나 또는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차수벽 자체가 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또 이 막는 역할을 이번에 또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단기 조치로는 안 되겠다. 펌프 자체도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주 항구적인 근본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는 걸로 정부와 이제 협조가 끝나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네. 그 바깥쪽에 아예 그냥 차단 어떤 네. 벽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기본 설계 들어가서 한다면 한 2, 3년 있으면 네. 근본적인 수문을 통한 수위 조절 가능한 이런 곳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해일이나 장마 피해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또 이곳이 부산항 신항으로 인해서 좀 환경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부분에 환경 진단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제 신항 때문에 새로운 도로도 많이 생기고, 침수하는 구역 또는 신항 때문에 어떤 그 해수의 해류의 이동이 부족해가지고 썩거나 냄새 나거나 생물이 또 이제 폐사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진단을 해서 올해는 용원, 내년에는 제덕 이렇게 해서 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제2안민터널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 사업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해 주민들의 가장 수군 사업이 네. 안민터널의 조기 개통입니다. 네. 저도 그 뜻에 좀 맞추어서 2013년부터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정부 예산도 받았고 정부로부터 사업 이제 인가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가 나고 터널을 착공하는 쪽의 네. 개인 이제 토지 이걸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죠. 지금 네. 지연이 돼가지고 참 사업이 지금 1년 이상 지연되고 있거든요. 또 개인 재산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그것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문제는 토지 이제 감정가 보상 가격과 주민들이 나름 이렇게 판단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있을 수 거예요.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개인 사업 같은 거죠. 개인이 주민이 원하는 만큼 보상금을 주어서 그 토지를 활용할 네. 수 있지만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감정 이런 기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을 추가로 더 어떻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1차 감정은 서로 이렇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올 4월 달부터 2차 감정을 하여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과 설명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비교적 토지 보상 문제가 조금 그래도 원활한 있습니까? 네. 성산, 창원 쪽에서부터 구를 먼저 착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 개통하려고 모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있다 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자리 빌려서 토지 소유주들께서도 네. 잘 한번 보시고 정말로 터무니없다면 참 그렇게 수용하기 힘드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주변 토지 가격과 유사한 정도다 그러면 한번 네. 우리 진해 발전을 위해서 한번 좀 재고 좀 해주시라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뿐 아니라 진해 장복산 벚꽃 케이블카 사업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논란되는 거는 없고요. 네. 이제 사업자 공모하고 네. 절차를 밟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민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좀 사업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던데요. 사업성보다는 사실은 케이블카 하나만 해서 네. 관광객이 올 것이다. 또 네. 지역에 발전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조금 물음표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카와 연계된 우리 거기 시민회관 그 공간과 또 내수면 생태공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같이 복합해서 케이블카와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다면 케이블카 자체 사업도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업성에서도 유리할 것이고 또 그 여자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해서 지역 경제 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생기고 볼거리도 생기고 해서 아마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하는 네. 이런 부분이지 그 자체가 사업성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이죠. 김성찬 의원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를 2~3개는 더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이 입장은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지금 실제 사드 한 곳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2~3개 정도가 있어야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것이고 실제 이번에 들어오는 사드 부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대한민국 장비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 네.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군 장비로 미군 예산으로 지금 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한반도 방어에 도움되는 장비를 왜 미군에만 의존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완벽하게 방어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 것으로 하여 사드를 한 포대, 두 포대 더 추가 배치해서 서울도 우리 완벽하게 예산으로, 방어하고 네. 우리 저 남부 지역도 좀 더 방어하고 해서 한다면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안 한다 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 반드시 네, 하여야 한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두세 개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이것도 그것은 논란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검토를 하여야 되고 또 네. 지역 주민과 협의해야 되지만은 크게 이제 본다면 상주보다 조금 북쪽 하여야 서울과 네. 우리 휴전선 근방 또 보고되고 또 남쪽 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북남중 중첩적으로 이렇게 돼야 좀 더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 사실은 핵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 한 발이라 떨어진다면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까? 네. 그 포대 하나 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방어되느냐? 이 세상에 완벽한 무기 체계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또는 두 척, 세 척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드를 하여야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남의 손만 자꾸 빌리느냐. 이건 맞지 않다.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드의 실효성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홍준표 지사는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반드시 한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져서 핵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도 핵을 가짐으로써 상대가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또는 핵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하여야 한다.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핵무기가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략적 불균형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 협상에서 항상 수세적으로 우리는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서 북한의 핵을 제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겠다. 북한도 안 가지겠다. 이렇게 동등한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북한의 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은데요. 이제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 탄핵 때문에 진짜 어려운 시기를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가슴에 여러 가지 여파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으로 연장되는 대선에 대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발목 잡혀서는 우리 미래는 없다. 지금 이제 5월 9일 대선은 미래를 대비한 네. 선거해야 됩니다.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내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냉철하게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당당하고 소신 있는 정직한 이런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정말로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잘해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자유한국당을 믿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인 오늘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성찬 의원 만나봤습니다. 클릭 경남 오늘은 창원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인 그림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역사, 시사, 시수필과 같은 여러 분야의 책들을 나무와 꽃, 새와 같은 자연의 이미지와 도시의 풍경으로 재탄생시킨 이정훈 작가의 개인전, 책으로 그린 우리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폐기된 운명에 놓인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작가의 작품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교환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책으로 그린 우리 세상전. 책이란 물질을 가공해 그림을 그려나가는 재미있는 발상과 방법론, 독특한 재료의 체험 등 작가의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한 책들의 향연은 그림 갤러리에서 5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과 수많은 의병을 기리는 의병제전이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의령에서 펼쳐집니다.
정함진 전투의 승리는 일본군의 전라도 진격을 맞고 곽재우 의병을 중심으로 의병들이 구압됐으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00여년이 지난 1972년부터 이름 없는 의병들의 구국창의의 정신을 의병제전으로 승화시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은 이달 21일부터 조선 남종화의 마지막 곳 허백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조선의 마지막 남종화가 허백년 전을 엽니다. 허백년의 예술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산수라는 작품에는 특유의 화풍과 함께 명나라 말기의 서화가이자 이론가인 동기창의 남북 종화론을 써놓아 외형을 묘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의미와 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와룡문화제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주 천년 미래의 빛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사천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열립니다. 사주 천년이란 고려 현종이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천 땅을 사수연에서 사주로 승격시킨 지 1000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천이 제왕의 고향이란 뜻의 풍패지향의 도시가 된 이유입니다.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 코리아 드림 심포니에타의 제12회 정기 연주회가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경남 및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연주자로 구성된 코리아 드림 심포니에타는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음악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펼쳐온 전문 실내악단입니다. 책 읽는 한 주를 원하신다면 이 책은 어떨까요? 전국 지리교사 모임이 지은 지리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도시 여행입니다. 전국 지리교사 모임은 이미 여러 권의 관련 도서를 내는 등 지리교육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책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보도매거진 뉴스인 안전사고에 바가지 요금으로 얼룩진 진해 군함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이 중용의 글귀 생각나십니까? 영화 대사로 더 유명해졌는데요.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할 수 있게 한다는 말. 사람살이 어딘들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4월 16일 뉴스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